안녕하십니까. 더스타일 인테리어 김실장입니다. 금일은 청주 용암동 중마을 6단지 일명 부영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마을 6단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파트 34평 공사 완료하고 지금 촬영을 진행 중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4평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평수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 넓이도 그렇고 소비자분과 상담 드렸는데,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컨택을 원하셔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금액에 공사를 완료했고요.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뭐 문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중급 이상 브랜드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뭐 살펴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연그레이 톤 포인트에 화이트 톤 밸런스에 집이 전체적으로 나왔고요. 뭐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거실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쪽 부분에 상단에 이제 등을 보시면, 엣지등이라고 하죠. 천장에 딱 달라붙어서, 중가 제품 정도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엣지등도, 패널이 있으니까, 그 패널, 안에 속에 있는 패널 자체를 좀 잘 확인하셔서, 어떤 제품인지 좀 확인하시고서 저기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파트 자체가 배선 전체를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부분 배선, 그러니까 배선을 부분적으로 넣어서 앞뒤 부분 그리고 뭐 통로 쪽에 이제 간접 조명을 사용을 했고요. 매입 3인치를 사용을 했고, 윗부분에는 상단에 이제 주등은 엣지 등을 사용을 해서 엣지 등 3개 정도를 달아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뒤쪽에 보시면, 상단에, 이제 디테일 시계를, 장착을 했는데, 이 부분도 기초적으로 이렇게 콘센트를 만들어서 꽂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쪽 이제 인터폰이라든가 전원이 공급되는 위치에 맞춰서, 이런 틀을 짜서 그 안으로 넣어서 이제 배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업체한테 얘기를, 디지털 시계를 달고 싶으시거나 원하시면 미리 사전에 배선 작업 치기 전에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전기 작업을 해놓으면 깨끗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니까요. 그 부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뒷부분에 이제 뭐 벽지라든가 바닥은 전체적으로 이제 LG 실크 벽지를 사용을 했고요. 베스티 실크 벽지를 사용을 했고, 장판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많이 유행하는 LG 2.2T 장판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장판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거의 뭐 독점적으로 LG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타 브랜드 대비 제가 봤을 때는 LG 쪽 계열이 마감재 쪽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폴딩도어인데, 폴딩도 브랜드 제품이 있고 이제 중소기업 제품이 있는데, 현재 이 폴딩은 이제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중소기업 제품을 써도 폴딩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두 짝을 열어야 나가는 방식인데, 나머지는 고정시켜 놓고 두 짝문 정도를 한 번에 열어야 나가는 방식인데,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견적을 보실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물어보시면 정확히 답이 나와요. 그래서 홀수 같은 경우는 한 짝문만 열고 나가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짝수 같은 경우는 두 짝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는 거, 고정된 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 크기,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거실, 거실에서 베란다 나가는 그 면 크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나눠주니까 그 부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 베란다 쪽으로 와 있는데요. 소비자분께서 이제 폴딩도어를 다시고 앞 베란다를 여름에는 뭐 확장한 것처럼 같이 쓰시고 싶어 하셔서 앞 베란다 쪽에는 이제 장판을 깔았는데, 제 좌측에 보시면 터닝도어가 있어요. 이 터닝도어는 지금 제한할창 제품인데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제가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터닝도어의 장점은 말 그대로 지금 문 무게가 상당한데, 문을 닫았을 때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아예 뭐 일체 들어올 수 없게 진공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요. 이 터닝도어 같은 경우는 확장 공사라든가 뒷베란다 나가는 문 이런 부분에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제 금액 대비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들 주저하시는데,
선인도의 장점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을 열면 뭐 열었을 때는 바람이 들어오지만 닫았을 때는 전혀 바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부분, 그게 선인도의 장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방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기역자 주방이 있는 형태를 디귿자 형태로 나눠서 하단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을 좀 길게 뽑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식탁 놓는 위치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 식탁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식탁을 대용하려고 이렇게 좀 길게 뽑아 드렸고요. 중요한 팁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바깥쪽으로 밑에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무릎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신 게 팁인데, 밑에 수납 공간은 좀 줄어들지만 식사하실 때 바깥쪽에 계신 분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좌측 하단 밑에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 밑부분에 콘센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상부 쪽에 요새는 이제 뭐 윗부분 대리석을 뚫어서 매입을 만들 수 있지만, 배선을 어차피 집 전체를 하신다 그러면 콘센트는 어느 부분에 선만 빼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단 부분에 싱크대 바깥쪽 마감 재판에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드린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밸런스에 싱크대 자체는 하부장을 징그레이를 쓰고 대리석은 LG 대리석을 써서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했더니 좀 뭐 이 부분은 거의 실패가 없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많이 이런 색상으로 해봤지만 가장 실패가 없고 공사를 완료했을 때도 이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가스배관 같은 경우도 제일 끝부분으로 마감을 끝부분에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중간에 타공하지 않고 끝부분으로 넣어서 좀 깨끗하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뒤에 보시면 하츠 통우드 제품인데 이제 칼라 유리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통우드 같은 경우는 스위치 이제 터치 방식이어서 이제 금액이 좀 나가지만 쓰시기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포인트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방에서 이제 뒷 베란다 나가는 쪽 부분인데요. 뒤에 보시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가 브랜드 이상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집 전체 문짝이나 삼연동도 같은 경우는 예림 걸 사용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예림 삼연동도에 이제 아쿠아 유리에 어차피 주방 쪽이 안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이제 고실 둬서 막았고요. 원래는 두 짝문으로 돼 있었는데 여닫이 방식이었는데, 이제 삼연동도를 넣으면 말 그대로 이제 밀폐, 말 그대로 먼지라든가 추운 공기가 딱 안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삼연동도를 달아드렸습니다. 안방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안방에서 화장실 가는 공간은 작은 공간에 이제 화장대 공간이 있는데, 앞에 보시면 이제 골드 거울에 하단에 화장대를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소비자분과 상의를 드렸더니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앞부분은 수납할 수 있게 문이고요. 좌측 부분은 이제 서랍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뭐 이렇게 이제 제품을 화장대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제가 이제 직접 사셔서 하셔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하시면 이렇게 이제 제작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보시면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뭐 TV 다이라든가 화장대 이런 부분들이 다 제작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들 유념해서 업체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인데요. 가장 제가 이제 뭐 노멀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실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 있고 안방에 이제 부부 화장실이 있는데요. 부부 화장실에서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일체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뒤에 뭐 파티션은 이제 볼트병으로 시행을 했고, 무지주 선반, 제가 저번에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젠다이를 쌓지 않아도 무지주 선반을 사용하시면 선반 위에 뭘 올려놓으실 때 가장 유의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부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포인트를 드리는 게, 장 거울을 저쪽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용 화장실이다 보니까 뭐 수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쌓아놓으시니까 슬라이딩 장을 많이 좀 추천을 드리지만, 부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포인트 되게끔 장식장을 좀 장거울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상하 나눠져 있는 2단 플랫장을 좀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원형 거울로 해서 이제 장 거울이 화장실 전체에 포인트가 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공사를 진행하고 나니까 좀 아기자기하게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 포인트를 드리면, 이렇게 지금 신형인데 좀 가격이 있는 워터건인데요. 이제 뭐 바닥에 청소를 하거나 변기 쪽에 설치를 하는 부분들인데, 워터건이 신형이 나와서 뭐 벽에 타공을 안 하고 변기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업체랑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작은 방, 한 공간에 와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작은 방 두 곳을 확장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좌측에 보시지만, 이제 날개벽을, 털 수가 없는 구조여서 털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이중창을 달고요. 밑에 하단에 치면 이게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단열재, 아이스핑크, 그 다음에 열반사 필름, 공간을 띄우고 석고 두 장 처리해서 마감을 했고요. 제 우측에도 마찬가지로, 석고를 쳐서 마감을 작업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제 집 구조상 이렇게 장식장이 들어가 있는데 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안쪽 끝까지 한 면을 전체적으로 단열을 하실 때는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장이 있어서 안 보이지만 안쪽까지 다 돼 있고요. 하단에 보일러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설비가 제일 처음 들어오는 공정이니까 작업을 하시고 보일러를 돌려서 꼭 확인이 됐는지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공사하면서 이제 잘 마르도록 하고 겨울 공사다 보니까 계속 돌려서 체크를 했더니 보일러도 잘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면도 잘 말라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요. 특히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지금 방향이 북쪽 방향이에요. 작은 방 쪽이. 그래서 아무래도 결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겨울철에는 항상 북쪽 방향 부분들은 환기를 잘 시키셔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셔야 되지 남쪽이나 이런 햇볕이 들어오는 쪽은 결로가 생기더라도 잘 말랐는데 북쪽 방향 부분들은 환기를 꼭 시키셔야 결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곰팡이라든가 차단할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현관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위쪽 부분 더 설명을 드리면 등기구가 매입 3인치를 4개를 사용해서 현관 센서 등 센서가 좌측에 있는 지금 위에 보시면 셀 앞쪽에 다깅 센서가 있어서 다깅 센서를 달고 매입 3인치 4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줬고요.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중간에 지금 신발장 부분에 안쪽에 T5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T5를 달아서 저 다깅 센서에서 전기가 불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중간에 작업을 해드렸는데 신발장이 좀 다른 데보다 좀 독특한데 중간에 안쪽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선반을 만들어서 부분에 뭘 놓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고 이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잡이가 없어요. 싱크대 개념처럼 문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하부에는 손잡이가 없고요. 상부는 이렇게 똑딱이형 터치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해서 좀 깨끗하게 손잡이가 없는 부분은 장점은 들어오실 때 왔다 갔다 하실 때 이제 옷에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뒤에 보시면 색상이 이제 좀 오래된 문인데 저희가 이제 그레이톤 시트지 작업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위에 부분에 이제 클로저 그리고 하단에 말발굽 이렇게 이제 도어락까지 교체를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용암동 중흥마을 6단지 34평 아파트 공사 완료 지금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에 화이트 밸런스를 써서 실패 확률이 없는 그런 디자인 컨셉이 나온 것 같고요. 꼼꼼히 마감할 때 좀 성실하게 썼는데 어느 정도 집이 이제 노화되다 보니까 어떤 집이든 마찬가지지만 이제 벽이 삐뚤삐뚤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다는 부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어떤 업체든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집 전체적으로 중가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방문 그리고 이제 중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예림 걸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배지나 장판 LG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쓰고 있는 영림 22mm를 사용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집 전체적으로 3층 정도 층수이기도 하지만 집이 좀 지금 온도를 보일러를 안 틀어놨는데도 좀 따뜻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잘 하셔서 중가랑 저가 아무래도 고가 어떤 포인트를 주시려면 이렇게 섞어서 공사를 진행하신다 그러면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시는 디자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